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의료원 설립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광주 의료원 설립 예산이 일부 반영됐는데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는 마륵동 일대에 2천억여 원을 들여 3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뿐이라며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강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그리고 노후화된 강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용역비가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광주의료원 예산은 울산의료원 예산과 함께 울산지역 국회의원이 심사 막판에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오히려 조기 설립에 걸림돌이 되게 생겼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 추진에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재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고. 하지만 아직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재난 상황을 감안해서 공공의료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앞뒤 재지 않고 밀어넣은 쪽지 예산 때문에 추진 전략이 꼬이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 7조 94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에는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1,338억 원이 포함됐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시민참여 예산 41건 가운데 11건이 되살아났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달 광주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5,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의 부스터샷 접종 집중 기간에 들어갑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는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9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매일 적게는 30명, 많게는 60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두드러집니다. 지난달 전체 39%를 차지했던 5, 60대 이상의 확진율은 이번 달 절반에 가까운 48%까지 늘었습니다. 중장년층 가운데서도 중증화율이 높은 고령의 확진자가 늘면서 광주시는 중증 전담병원의 병상 확보와 10%대에 머물고 있는 부스터샷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 현재 29개 중증 전담 병상을 운영 중인 광주는 추가로 28병상을 확보할 계획이고 내일부터는 60세에서 74세까지 추가 접종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는 부스터샷을 맞은 집단의 확진율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부스터샷을 맞은 집단의 중증화율은 9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스터율만 올리는 그 과정이 한 달 안에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감염자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감소할 것 같긴 하는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전 연령층의 백신 접종과 함께 외부 활동 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사망 22건, 중증 24건을 인과성 평가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지방자치, 그만큼 성장도 했을까요?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역방송의 위기와도 맥을 함께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미디어 각축장에서 지역방송은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소명을 다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MBC 현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그 최일선에는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론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행정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여건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지 하는 공적인 정보들을 유통하는. 하지만 지역방송은 지금 위기입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한국 지방자치제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합니다.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내부 악재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이 같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 의제의 상실로, 심지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역 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 내의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서로 공론화시키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중앙집권주의가 방송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법에 지역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책무라든지 기능 위상 이런 부분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송법 산하의 독립적 위원회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지역 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한 주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인데요. 이렇게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올 때 특히 심뇌혈관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건강 지키는 법을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절기 대설도 지났지만 이번 주는 내내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오늘 기온 역시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교했을 때 7, 8도가량 높아 3월에나 보일 법한 초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12월 하면 춥고 막 눈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랑 너무 다르게 낮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12월이 아닌 것 같아요. 주말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예고됐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8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며 월요일 낮 기온은 전날 아침 기온보다도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초겨울에는 우리 몸도 날씨에 적응하느라 바쁩니다. 근육도 혈관도 갑자기 수축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뇌혈관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은 10% 이상 증가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돌연사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돌연사가 생기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이라기보다는 40대에서 50대 연령입니다. 특히 이맘때 많이 발생하는 심근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가 되어야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갑작스러운 흉통이 20분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 없이 119에 곧바로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수칙 9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음주나 흡연, 과식으로 풀기보단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해소하는 게 좋겠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주기적 검진 등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 MBC가 올해 광주 전남 민주언론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오늘 전일빌딩 이사호에서 올해 민주언론상 시상식을 열고
광주 MBC 기획보도 아파트 중심 도시가 돼버린 광주, 대안은 없는가를 최고상인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광주 MBC는 지역사회에 만연된 개발만능주의 문제를 파고들어 공익성과 민주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의원 국외협의 등 국제교류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2022년도 국외협의 삭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삭감된 예산은 국외협의 2,600만 원과 국제화협의 1,040만 원 등 모두 3,640만 원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광주 전남 지역 수험생은 모두 3만여 명으로 결시와 부정행위자를 제외한 수험생은 오늘부터 각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등 접수처를 통해 성적표를 수령했습니다.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가 내려진 생명과학2의 성적은 공란 처리됐고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진행됩니다.